국정교과서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또 새누리당 측에서는 빨치산 장인,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사까지 여야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친일 메카시즘이라고 했죠.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진보 좌파 야권을 관통하는 부분은요, 항상 상대를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방되고 난 이후부터 역사 청산이 안 되었다. 이걸 갖다가 정가의 보도처럼 맨날 들고 놉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버지의 유산을 털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이야기인데요. 지금 뭔 이야기 가지고 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 개혁을 표방해서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강화하겠다 해서 집권했다. 집권하고 나니까 이 영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구 기득권층을 위한 형태로 정책이 바뀌었다. 그래서 보수를 해기했다. 그래서 여론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이 한경호 같은 좌파 매체들은, 좌파 매체라면 또 언론이 저한테 화내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그렇게 보도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이 싸움에서 아마 여론의 지지를 잃고 무너질 거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핵심안 발표와 내년 총선 공천안 문제에 대한 이 내부 이탈을 이 국정화로 막으려고 하는 좋은 찬스를 막았습니다. 요즘 그 내부 싸움이, 집안 싸움이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또 뭐까지 제안하는가 하면, 오늘 천정배, 신당을 추진하는 천정배와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진보 야당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등과 함께 문재인 대표가 3자 회동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정동영까지 넣고 다 넣어서 이걸 갖고 가다가 이걸 갖다가 총선 전에 야권 연대로 만들려고 또 하겠죠. 그래서 자관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니 촛불 관련하던 범시국 회의가 그런 멤버들이 좀 있으면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정교과서 문제가 자기들이 유리한 정치적 지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무슨 교수들이 다 나서고 국사학회니 역사연구회니 이런 데가 다 지지한다고 보고 싸우면 여론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토론하면 할수록 야권이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입장이 좀 열악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친일 논란을 가지고 프레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 부분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다. 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부친이 친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강하게 나서는 거다. 자, 그 두 사람을 놓고 친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일 논란을 따지면 야권이 손해라는 이야기도 좀 하겠어요. 열린우리당이 할 때 의장, 즉 당대표격을 했던 신기남 대표도 부친이 헌병이다 아니다, 친일 논란에 휩쓸렸는데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인정을 한 거겠죠. 이미경 의원, 야권에서 5선, 5선 정도 했을 겁니다. 이분도 부친이 헌병이다 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김희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이 독립군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외경에 특무, 영화에 보면 특무 많이 나오죠. 비밀수사대, 일본 경찰의 비밀수사대였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수석을 했던 조기숙 씨, 이대 교수 출신이죠. 이분이 정조부가 이 탕관오리로 동학난을 일으켰던 조병갑이다. 그래서 동학난이 일어난 게 뭡니까? 김정희가 전부, 정읍이죠. 정읍에서 조병갑이, 정읍이면 곡창 아닙니까? 하도 학정을 하니까 지역의 수령이든 거기에 농민들이 반발을 해서 일어나. 그 조병갑이 하면 조선 말의 대표적인 탕관오리인데 이제 조병갑이었다. 이게 본인이 사과했습니다. 또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도 부친이 일제 조선 총독부 산하의 금융조합에 있었다, 수탈기구였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유시민, 야권의 농객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지 않습니까? 유시민 전 의원도
부친이 만주국 소학교. 만주국이라는 것은 일본이 저는 이게 일본과 일본 이렇게 발음이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 주의해서 발음하겠습니다. 일본이 이 마지막 황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 이제 그 공화국 손문이 설립을 하니까 왕족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청나라가 만주국 여진족이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해서 만주국이라는 가짜 위성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푸이를 데려다가 만주국의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주국은 사실상 일본이 조정하는 위성 국가죠. 여기에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면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홍영표 의원, 이분은 그 보궐선거로 지난번에 당선되었죠. 인천에서. 이분은 그 위에 이 집안 중에 을사, 그 오적에 해당되는 이 일종의 거물급인 총독부 중치원 참의를 하신 분이 계셨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급이다. 그래서 친일 논란을 틀게 되면 일제하 36년에서 정말로 못 배우고 가난해서 농사 짓고 살았거나 강원도에서 하전민 한 사람 빼고 좀 힘 좀 주고 살아서 지주였거나 안 그러면 공부 좀 많이 해서 사람 중에서 독립군이 되었거나 사회주의자가 된 소수 말고는 대다수의 일제하 식민지하의 중상류층 중에 못해서 안 했지. 아마 다 이런저런 정도로 살기 위해서 친일을 했을 겁니다. 뭐 이광수, 최남선 이런 뭐 한국 최고의 지성인들도 친일한 거 아닙니까? 뭐 모윤숙 뭐 그런 분도 말하고 있고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친일을 했겠습니까? 일본이 뭐 아시아를 다 먹어가고 그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주축국으로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주도해 나가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뭐 조선 말의 나라 꼬라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거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 뭐 일본 세상이 될 거니까 여기에 기대어서 내 세소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창씨 개명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양심이 있어서 그 재산을 다 팔고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가서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전체 우리나라의 당시 일제하 국민 숫자에 비하면 그런 분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고 다수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선조 임금의 아들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군자 붙는 친구들을 일본군이 체포한 게 아니라 한경도로 피난시켜놨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군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 붙어서 잘 살았습니다. 왜? 아니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조선의 백성들한테 조선의 지도부가 심어주지 못했는데 거기에 살던 대다수의 백성들이요, 뭐 우리는 이 조선 왕조를 섬겨서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서울 한양이 회복됐는데도요, 명나라가 와가 평양 점령하고 회복이 됐는데 선조가 한동안에 이 한양에 안 왔습니다. 왜 안 온 줄 아십니까? 한양에 가면 백성들이 왕을 갖다가 달아낼까봐 못 왔습니다. 그게 실정입니다. 그로부터 300년 동안 개혁도 못하고 빌빌대다가 나라 꼬라지를 일본하고 한번 싸우지도 안 하고 그대로 넘겨주고요. 일본의 뭐 거리에 불량배들 몇십 명이 조선의 도성에 쳐들어가서 왕비를 갖다가 아주 도륙을 할 때까지 그걸 지키는 군대도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영원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해방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와서 부모가 뭘 했니, 할아버지가 뭐 했니를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하는데
한마디로 일본에 협조한 친일한 흔적을 없애려고 너네들이 국정교과서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야권에 다 틀어보면요. 아마 야권에서 친일 안 했으면 그 집은 일제시대 때는 뭐 배분이 없는 집이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친일 논란을 벌이게 되면 이제 또 이런 분들이 괜히 다 등장합니다. 뭐 이분들 중에는 어옥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본인이 사과한 분도 있고 뒤섞여 있는데요. 저는 이런 논란을 제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언뜻 나와도 이만큼 나왔는데 서로가 친일을 다 틀어보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좀 좋았다라고 내세울 만한 집,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집에는수록 더 친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요, 이런 논란을 거두어야지요. 아니, 자기이 빨치산에서 핵심적으로 있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옥살을 했는데 6.25 때 무슨 뭐 학살에 관여했니 안 했니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거기에 증인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 그분을 계승한다라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와서 친일 논란을 제기합니까? 자, 빨치산 장인이 친일보다 덜합니까? 저는 빨치산 장인이 친일보다 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친일한 것보다 빨치산 장인이 훨씬 더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를 이렇게 부추겨서 서로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태형적이니까 과거사 문제는 접고요. 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논리적인 토론으로 한마디로 공중파나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동원해서 국민 앞에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고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해보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지요. 지금 또 뭡니까? 세월호나 과거의 광우병이나 장갑차 사건처럼 또 이 시청 앞에 촛불 켜고 텐트 치려고 지금 시국회의를 만듭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요. 이런 야권 연석회의 만들고 시국회의 만드는데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대형적으로 이 국사교과서 문제를 끌고 가는 분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